2024년, 2025년 혹시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기회를 보면서 그때 하는 아쉬움 없으신가요?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바로 지금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회를 잡으라는 듯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 오늘 한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AI 시장의 게임 룰이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2024년까지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모델 성능 경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GPT-4다, 5다 하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똑똑한 AI를 누가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더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인프라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경쟁이 끝나고 이제는 누가 더 크고 효율적인 주방, 공장을 짓느냐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GPU를 넘어서 AI라는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새로운 핵심 기업들은 누구인가? 네, 그리고 둘째, 화면 밖 현실 세계로 나온 AI, 즉 피지컬 AI 시대의 숨은 승자는 또 누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AI가 제조업이 되었다.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조 원짜리 공장을 짓고 돌리는 일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항상 병목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병목. 2024년까지의 병목은 단연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병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전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전력이요? 네, 2026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 전체 사용량과 맞먹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일본 전체 사용량이요? 한 나라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다 먹어치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실제로 미국 동부 13개 주 전력을 관리하는 PJM 시장의 전력 용량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10배나 폭등했습니다. 10배요.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뛰는 거죠. 이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2025년 10월에 있었어요. 오픈 AI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면서 파트너를 발표했는데 엔비디아가 아니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아니라고요? 브로드콤과 AMD였죠. 잠깐만요. 오픈 AI가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건너뛰고 다른 회사랑 손을 잡았다니 이건 정말 큰 사건인데요. 그렇죠. 무려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의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와, 이 사건은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병목 지점, 즉 전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떠오르는 2026년의 주도주 후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병목 현상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네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뭔가요? 아무리 좋은 AI 칩이 있어도 기업 내부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 병목이 바로 기업 운영의 문제입니다. 기업 운영이요?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주방 냉장고는 다 잠겨 있고 재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데이터는 흩어져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이걸 풀어주는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 PLTR입니다. 팔란티어. AIP라는 플랫폼으로 단 5일 만에 고객사의 실제 데이터로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해요. 5일 만에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몇 달씩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성과를 보여주니 고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료 계약 전환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70%요? 네, 여기서 룰 오브 40라는 지표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보통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만 넘어도 최상급 세스 기업으로 보거든요. 네, 4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죠. 팔란티어는 이 점수가 114%입니다. 잠깐만요. 114%요? 40%가 아니라요? 그건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성과가 가능하죠?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성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자료는 약점도 명확히 지적합니다.
밸류에이션, 즉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 실적이 미친 듯이 좋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병목을 팔란티어가 해결했다면 그 다음은 뭔가요? AI 공장의 가장 근본적인 설비, 반도체를 만드는 단계에도 병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병목은 제조 공정에 있고 이걸 독점한 회사가 바로 ASML입니다. ASML이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붓,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2026년에 이 회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붓이 하이 NA EUV라는 차세대 버전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규제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뉴스도 많았잖아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2026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지만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HBM4 같은 최신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이 하이 NA EUV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즉, 중국이 못 산다고 해도 인텔이나 삼성전자, TSMC 같은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대체가 안 되는군요. 네, AI 공장을 짓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라 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1,528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가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독점력 때문에 여점이 강력하다는 거네요. 자, 그럼 ASML이 반도체 생산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독점하고 있다면 아까 언급했던 전기세 문제, 즉 운영 효율성을 해결해주는 곳은 어딘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회사가 세 번째 후보 브로드컴 AVGO입니다. 엔비디아 칩 성능은 좋은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빅테크들의 요구에 대한 해결사죠. 하하. 엔비디아가 최고급 기성복이라면 브로드컴은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같은 맞춤형 칩 ASIC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픈 AI가 바로 브로드컴의 고객이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오픈 AI가 브로드컴을 선택했군요. 범용 칩보다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칩이 전기를 훨씬 덜 먹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확정된 주문 금액, 즉 백로그만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100조요? 향후 2년치 장사는 이미 끝난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뭔가요? 엔비디아의 폐쇄적인 인피니밴드라는 도로 대신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용 이더넷 고속도로를 까는 기술의 최강자라는 점입니다. 아, 이더넷이요. 한번 이더넷 기반으로 공장을 설계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자물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들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분위기라면 굳이 맞춤형 칩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2등인 AMD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빅테크 기업들이 왜 굳이 2등인 AMD를 선택하는 거죠? 그냥 돈을 더 주고서라도 확실한 1등인 엔비디아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바로 그게 네 번째 병목,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공급망? 모든 달걀을 엔비디아라는 한 바구니에 담는 것에 대한 빅테크들의 공포감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 만약 엔비디아의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엔비디아가 갑자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AMD는 가장 믿음직한 보험인 셈이죠. 아,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오픈 AI가 AMD 칩을 사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아, 그것도 오픈 AI네요? 이건 AMD에게 최고 성능 인증 마크를 찍어준 것과 같아요. 보험용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성능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의 격이 높았지만 AMD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가 2025년에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확실한 2등 전략으로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AI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운영, 제조, 효율, 공급망이라는 네 가지 병목이 생겨났고 그걸 해결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피지컬 AI, 즉 로봇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진짜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2035년 로봇 하드웨어 시장 규모인 5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50조요? 그건 함정이라는 거죠. 함정이라고요? 50조 원도 어마어마한 시장 아닌가요? 진짜 봐야 할 숫자는 그 로봇이 대체하게 될 수천조 원 규모의 전 세계 노동시장이라는 겁니다. 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노리는 건 단순히 로봇 기계를 몇 대 파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노동시장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를 걷겠다는 겁니다. 통행세요. 아, 그러니까 완성품 로봇 시장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니까 우리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무기상, 즉 핵심 부품 기업에 주목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가 이기든 그들의 부품은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품 시장은 현재 두 개의 거대한 연합군으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애플처럼 자체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고집하는 테슬라라는 닫힌 생태계. 네, 다른 하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전략처럼 우리가 뇌에 프로젝트 그루트를 줄 테니 너희는 껍데기만 만들어라 라고 외치는 엔비디아 반 테슬라 연합군입니다. 아, 안드로이드처럼요? 자료는 거대한 기회가 바로 이 거대한 엔비디아 연합군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연합군의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통과해야 할 아주 까다로운 두 개의 관문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 관문은 오픈 USD라는 기술 표준입니다. 오픈 USD. 로봇을 현실에서 훈련시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엔비디아는 아이작심이라는 가상세계에서 훈련시키거든요. 네, 가상세계에서. 그런데 가상세계 부품과 현실 부품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있으면 가상에선 잘 걷던 로봇이 현실에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부품사들에게 너희 부품의 물리적 특성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 데이터를 이 표준에 맞춰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뮬레이션 테스트조차 불가능해서 개발자들의 선택지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네요.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생태계에는 발도 못 들여놓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관문은 뭔가요? 두 번째 관문은 안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로봇이 물류센터나 국가기관시설, 심지어 방산 공급망에 쓰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안 위험이 있는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방물자를 배송하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 갑자기 원격으로 멈춘다거나 오작동한다고 상상하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서방 중심의 공급망은 논 차이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논 차이나 조건이 만들어내는 빈자리를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픈 USD라는 기수의 관문과 논차이나라는 안보의 관문. 이 두 개의 까다로운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수혜주가 되겠네요. 자료에서 제시한 분야별 핵심 기업들은 어디인가요? 먼저 로봇의 근육, 액추에이터입니다. 근육? 로봇 원가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죠. 이 시장의 글로벌 1위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지만 너무 비싸고 주문하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 빈자리를 품질과 가격,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SPG와 SBB 테크가 파고들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특히 SPG는 이미 미국 대형 로봇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다음은 로봇의 눈, 즉 센서와 카메라 차례겠네요. 맞습니다. 로봇 눈의 망막에 해당하는 이미지 센서는 일본 소니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소니. 하지만 이걸 실제 눈, 즉 카메라 모듈로 조립해서 오차 없이 대량 생산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아이폰 카메라를 만들면서 초정밀 대량 생산 능력을 입증한 한국의 LG 이노텍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아, LG 이노텍. 그래서 센서는 소니, 모듈은 LG 이노텍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봇의 신경망, 패키징은 어떻습니까? 좁고 뜨거운 로봇 머리 안에서 칩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기술인데 여기서는 안보 이슈가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글로벌 1위는 대만의 ASE지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신뢰할 파트너를 찾는다면 어딜까요? 본사는 미국에, 핵심 공장은 한국과 베트남에 둔 엠코 테크놀로지가 1순위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무풍지대인 셈이죠.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2026년 AI 시장의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경쟁에서 더 싸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전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팔란티어, ASML, 브로드컴, AMD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은
현실 세계로 나온 피지컬 AI 혁명입니다. 이 거대한 전원의 과실은 완성품 업체가 아니라 오픈 USD와 논차이나라는 두 개의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핵심 부품 독점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이죠. 네. 로봇의 근육인 SPG, 눈인 LG이노텍, 신경망인 엠코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유력한 후보로 꼽혔고요. 물론 자료는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돼서 중국산 부품 규제가 풀리거나 로봇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언급된 부품 기업들은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미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버틸 체력이 있다는 점이 단순 테마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미래를 만드는 도구에 대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도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미래를 만드는 도구 자체가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된다는 것은 그 도구로 만들어질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를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 단순히 노동이 대처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될 그 파급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